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 2회차 정보통신 네트워크 세 번째 과목 보겠습니다. 41번 랜 장비에서 네트워크 계층에 연결되는 것은 네트워크 계층이니까 레이어 3가 되는 거죠. 당연히 라우터를 잡아내셔야 되는 거고요. 브리지는 레이어 2가 되는 거고, 리피터 레이어 1이 되고, 허브도 레이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밑에 설명 참조하시고요. 이거 기본적인 문제니까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42번 OSI 7 계층과 TCP/IP 계층 프로토콜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OSI 모델은 7계층 맞고 TCP/IP는 4계층 맞죠. TCP/IP 프로토콜의 계층 구조는 OSI 모델의 계층 구조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죠. TCP는 OSI 참조 모델 네트워크 계층에 대응되고 TCP가 OSI 네트워크 계층이요? 이건 좀 이상하죠. IP는 트랜스포트 계층에 대응한다. 이게 거꾸로 나와 있는 거죠. TCP가 트랜스퍼가 되는 거고 TCP가 트랜스퍼가 되는 거고 IP가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굳이 한다면 TCP/IP 프로토콜은 OSI 참조 모델보다 먼저 개발됐다. 그래서 보면 TCP/IP 프로토콜은 1982년부터 보였는데 그 전에 1969년에 미 국방성 알파넷을 기반으로 했고요. 그래서 1983년에 미 국방성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로 채택이 돼서 밀리넷의 알파넷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게 되었고요. OSI 7 계층은 7개 계층으로 진행되는 건데 IS가 1984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TCP/IP 프로토콜은 OSI 참조 모델보다 먼저 개발됐다라는 게 그 기원이 69년부터 올라온 것으로 해서 TCP/IP보다 먼저 개발된 걸로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43번 IP 버전 4의 TCP 클래스 네트워크에 26개의 서브넷으로 나누고 26개의 서브넷 각각의 서브넷에 4개에서 5개의 호스트로 연결하려고 한다. 이런 서브넷을 구성하기 위한 서브넷 마스크는 호스트가 4개에서 5개가 핵심이죠. 그럼 2의 0승은 1이고 2의 1승, 2의 2승은 4개고 2의 3승은 8개죠. 그래서 2의 3승으로 8개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255에서 258을 빼면은 246 이렇게 이걸 잡아내셔야 됩니다. 255는 1이 8개 있는 걸 답을 풀어줬고요. 3비트의 호스트가 3비트가 있어야지 해당하는 호스트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총 1의 개수는 /29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얘를 1 5개에 0 3개 있는 거를 10진수로 표시하면 248이 됩니다.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의 3승이 돼서 8이니까 255에서 8을 빼고 0이 있으니까 플러스 1을 하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247이 되는 거죠. 247에서 0을 하나 고려해줘야 되기 때문에 0을 하나 더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주면은 248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겠습니다. 44번 프로토콜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프로토콜이 서로 다른 거 연결하는 거 게이트웨이. 그래서 우리가 뭐 BGP 그런 프로토콜이 있죠. 여기 보면 게이트웨이라는 얘기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게이트웨이는 프로토콜이 틀린 걸 연결해 준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고요. 45번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범세계적으로 전송 네트워크를 실현해주는 광전송 시스템 표준화가 목적이다. OC1 또는 STS1으로 시작하는 거는 소넷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2.4GHz 얘기 나오는데 이건 소넷에 대한 설명이고요. SDH가 얘기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155Mbps 얘기가 나와야지 SDH가 되는 거고요. PDH는 T1이라든지 E1 얘기도 되는 거고 OTN은 이게 좀 더 진화돼서 40GBps라든지 100GBps의 용어가 나와야지 OTN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번 마이크로파 통신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죠. 광대역성이 가능하고 외부의 영향을 세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받지 않는다. 예민한 지형성을 가지고 고위도 안테나를 얻을 수 있다. 안정된 전파 특성을 갖는다. SN 개선을 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파 통신은 1GHz에서 3GHz 주파수를 사용하여 LS, CX, 9K, 카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을 마이크로파라 한다.
주요 특징은 방수파가 높아서 광대역 전송이 가능하고 가시거리 안정형 통신이 가능하고 외부 잡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가시거리인 라인 오브 사이트에서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47번 네트워크 다음은 네트워크 대역이 다른 네트워크에서 동쪽으로 IP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DHCP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DHCP는 서버, 클라이언트, 릴레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별도로 이런 용어가 없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DHCP 서버는 IP 주소를 가지고 있고 IP 주소를 다른 클라이언트에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 거죠. DHCP 클라이언트는 이 DHCP 서버로부터 IP를 받아서 쓰는 거죠. DHCP 릴레이는 중간에 그 연계해 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허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근거리 통신망과 다른 장치를 접속한 장치다. 맞고요. 랜과 외부 네트워크를 연결해 두는 그 다중경로 제어 장치다. 이거는 그 라우터가 될 것 같은데 외부로 연결해 주니까 2계층에서 담당한다. 1계층에서 담당하는 거죠. 허브는 아날로그에서는 신호를 분배, 아날로그와 전혀 상관이 없죠. 디지털에서에서 계속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ITUT에 권고한 시리즈 중 축척 프로그램 제어 언어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축척은 이제 Z가 되는 건데요. ITUT에서 V 하면은 전화망에서 V는 이제 아날로그 계통이 되는 거고, X는 공중 데이터 통신망 패킷 데이터가 되는 거고, Z는 축척 프로그램 제어 교환에서 이 용어가 각각 틀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V, X, Z에서 축척 프로그램은 Z 이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0번 라우팅의 루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 중 라우팅 정보가 들어온 곳으로 같은 라우팅 정보를 보내지 않는 방법, 그걸 이제 스프리트 호리존이라 해서 어떠한 그 경계를 나눠서 사용한다. 그래서 나간 게 다시 들어와서 루핑 걸리는 걸 방지한다라는 것을 스플리트 호리존이라고 합니다. 최대 호 카운트 보면은요, 이거는 15호에서 16호부터는 이제 무한대 처리하는 거고요. 스프리트 호리존은 위에 설명과 같고요. 홀드 다운 타이머라는 게 있는데요. 홀드 다운 타이머는 라우터가 오프라인 라우터 또는 노드에 대한 알람을 수신하면 홀드 타이머를 시작해서 오프라인 라우터가 그 타이밍이 만료될 때까지 그 테이블을 복구하지 않는 것. 그래서 180초 동안은 테이블을 복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 기다려주는 거죠. 라우트 포지션에서 이거는 특정 네트워크가 다운되면 인전 라우터들에게 매트릭 값을 16으로 정보를 보내서 네트워크 다운 상태를 알리는 게 되겠습니다. 51번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전송 지역 프로토콜의 절차에 해당하는 옳은 것은,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회선 접속, 데이터 링크 설정, 정보 전송, 데이터 링크 해제, 회선 절단.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회선 접속에서 시작해서 회선 절단으로 끝난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회선 접속하고 데이터 링크 설정 후에 정보를 전송하고 전송이 완료된 후에 관련 데이터 링크를 해제하는 거. 그래서 연결 해제가 되는 거죠. 52번 SNMP에서 네트워크의 장치를 감시하는 것을 SNMP에서 그걸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에이전트. SNMP는 크게 시스템 매니저와 에이전트로 구성되어 있고, SNMP 매니저는 에이전트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SNMP 에이전트는 관리 대상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서버가 어떻게 보면 이제 SNMP 매니저가 되는 거고요. 여기 어떤 그 라우터라든지 허브라든지 그 어떠한 그런 장비들이 있고, 이 장비 안에 이제 에이전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가 서버에 있는 매니저한테 관련 정보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53번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전체 가입자의 관리를 책임지는 데이터베이스를 홈 로케이션 레지스터에서 가입자가 이동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관리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HL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 단말기의 가입자 정보와 위치 정보 등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54번 IP 주소가 111이고 서이너 마스크가 252510 CIDR 표기법은 이건 쉽죠. 255는 1이 8개 있는 거죠. 여기도 1이 8개이니까 총 16개 되는 거죠. 그래서 슬래시 16 이렇게 표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꼭 맞추셔야 됩니다. 55번 ATM 셀 헤더를 구성하는 필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PT에서 페이로드 타입에서 페이로드에 실린 정보의 종류를 표시하고 VPI, VCI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VPI는 패스가 되는 거죠. 가상 경로 식별하는 거. 셀러스 프라이어티에서 셀이 폐기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거고, HEC는 헤더 자체 오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해밍 코드 이런 말은 없죠. 헤더 에러 콜렉션에서 헤더의 에러 부분을 검출하는 8비트가 되는데 해밍 코드랑은 상관없습니다. H 때문에 헷갈리게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56번 템베이스 T 이더넷 기본에 규격으로 맞는 것은 이건 동축 케이블이죠. 전송 배치가 꼬입니다. 이건 UTP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죠. UTP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 10베이스이기 때문에 앞에 10이기 때문에 10Mbps 이건 맞죠. 전송의 그 최대 거리는 50m이다. 전송 방식은 브로드밴드이다. 이런 거 두 개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10베이스 T에서 10Mbps고 최대 길이는 여기는 200m 정도의 그 거리를 갈 수 있고요. 그래서 55mm 동축 케이블로 사용하고요. 10베이스 5의 절반인 5mm의 세심 동축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10베이스 5는 최대 정송 길이가 500m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0m. 57번 다음 중 데이터 버스트를 송신하고자 할 때 사전에 시간 대역의 할당을 요구하여 지정된 시간 대역으로 버스트를 송신하는 방식은 해서 우리가 알로하 방식이 크게 퓨어 알로하, 랜덤 알로하, 이제 슬롯 알로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퓨어 알로하 방식은 시간이 연속적이지만 슬롯 알로하는 시간이 이상적인 거고요. 그래서 슬롯 알로하 방식은 데이터 버스를 송신하고자 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하기 위해 타임 슬롯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어떠한 그 규칙이 있는 알로하 방식, 그래서 슬롯 알로하라고 합니다. 58번 네트워크 자유 시스템 AS 어토노머스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부에서 사용하게 되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ID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RIC과 OSPF가 있다. 맞는 것 같네요. 대표적인 AS 간의 라우팅 프로토콜은 EGP가 있는데 EGP 이전 EGP가 대표적인 게 BGP가 되는 거죠. EGP 안에 이제 BGP 이전이 아니고 EGP 안에 BGP가 있는 거죠. EGP는 RIC과 OSP 이거 EGP는 RIC과 OSP가 상관이 없는 거죠. BGP에 관련된 거고 EGP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경유하는 자유 시스템의 순서를 전송하고 이용하게 되므로 립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도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9번 스마트 도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반 시설 또는 공급 시설의 건설 정보통신 융합 기술을 적용하는 지정화된 시설 맞고요. 초연결 지능 통신망 또 맞는 것 같고 단순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 스마트 도시 운영센터 등 스마트 도시 관리 운영에 관한 시설. 60번 VLAN의 종류가 거리가 먼 것은 포트 기반 VLAN LAC 우리가 몇 개층 우리가 레이어 2의 LAC가 몇 개층으로 나누는데 LAC 주소 기반의 VLAN이 별도로 없습니다. 또는 그 프로토콜 기반의 VLAN, IP 서브넷을 이용한 VLAN 등은 있죠. 그래서 이거는 LAC 기반의 VLAN은 별도 없기 때문에 정답을 2번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쓰겠습니다.